안녕하세요. 행복 전도사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평범하지만 특별한 사연자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행복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네요. 제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어떠한가요? 우선 저부터 대답을 해드리자면, 저는 내가 나를 자랑스러워하는 것,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게 행복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집, 멋진 배우자를 가지고 있다 한들 내가 나를 미워한다면 그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안 그런가요? 하지만 저도 나한테 행복이 무엇인지 찾는데 10년이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왜 꼭 사람은 큰일을 한번 겪고 나서야 무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인지 그건 좀 아쉽긴 하네요. 하지만 행복을 찾은 지금은 저를 만족하고 감사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한테 제가 어떻게 그걸 깨닫게 되었는지, 무슨 일을 겪었는지 그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상은 이런 사람들한테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엄한 놈들한테 상 줄 게 아니라 정말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게 맞는 거지. 나는 자기네들 보면 내가 이혼한 사람이지만 다시 결혼하고 싶다니까. 내 두 번째 결혼 생활은 자기네들처럼 좋지 않을까 싶으면서 말이야. 제가 오늘 언니한테 커피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뭐 얼마나 그렇다고요. 그리고 언니는 저희 때문이 아니라 언니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서 앞으로 더 좋은 분 만나실 거예요. 제가 그건 보증할게요. 자기는 어쩌면 그렇게 말도 예쁘게 한다니. 하긴 남편이 그렇게 말을 예쁘게 해주니 자기가 얼굴에 주름 하나 생길 겨를이 없었겠다. 하여튼 부러워. 저는 결혼 10년 차에 금술 좋기로 소문난 부부로 살아왔어요. 사람들은 저희 부부를 보면서 나라에서 상이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었죠. 요즘같이 비혼주의자가 많고 저출산인 시대에 저희 부부의 일상을 리얼리티 버라이어티 쇼로 만들어서 실시간 생중계로 내보내주면 많은 사람들이 아, 결혼은 좋은 거구나 하고 생각할 것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맞아요. 그건 제가 생각해도 그랬어요. 남편이나 저나 서로를 참 많이 배려했었고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웃음이 새어나오는 그런 사이였거든요. 특히나 저는 제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던 사람인지라 다정하고 배려심 깊은 남편과 함께하는 결혼 생활이 늘 꿈만 같았어요. 어릴 적부터 들어온 악담 덕분인지 저는 제 인생은 당연히 불행하고 슬프기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너는 말이야, 네 엄마 팔자 닮아서 절대 곱게는 못 살 거다. 천하의 나쁜 년 같으니라고? 에이, 내가 뭘, 엄마 팔자 그렇게 만든 거 다 아빠 아니야? 아빠 때문에 엄마랑 나랑 힘들었던 거잖아. 그래서 엄마 집까지 나가고. 누구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고. 왜 자기들 멋대로 나를 태어나게 해놓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건데. 왜? 그런데 이놈의 기집애가 감히 아버지한테 말이야. 한마디를 안 주고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려고 하네. 어? 너 정말로 네 엄마 집안 피만 받았냐? 이 싹 수 없는 년, 어딜 똑바로 쳐다봐, 어딜. 이야기를 들어 눈치채신 것처럼 저의 가정 환경은 좋지 않았어요. 사실 좋지 않았다기보다는 그냥 콩가루 집안이었죠 뭐. 엄마는 술 먹고 괴팍하게 변해버리는 아빠를 견디다 못해 어느 날 사라졌고, 아빠는 저한테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알지 않냐며 저를 쥐잡듯이 잡았었네요. 그 어린 나이에도 저는 늘 생각했었어요. 지옥이 있다면 여기가 지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말입니다. 저한테 악담을 퍼부었던 건 다름 아닌 아빠였고요. 그래서 아빠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지냈어요. 그 지옥 속에서 탈출할 수 있는 건 내가 빨리 어른이 되는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제 부모라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결혼을 한다는 건 불행한 것이라고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 겁낼 거 하나도 없어. 내가 연애하면서 자기한테 한 번이라도 속상하게 한 적 있고 울게 한 적 있었어? 한 번도 없었잖아. 내가 장담할게.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은 그 두 분 인생을 그렇게 사신 거고 자기는 다른 사람이잖아. 그리고 내가 옆에 있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어? 우리 잘 살자. 내가 잘할게. 결혼에 대해 늘 망설이고 두려워하던 그런 저를 무한 긍정과 무한 사랑으로 무장해제시킨 남편을 만나 제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결혼을 한 것이었죠. 남편은 참 사람이 좋았어요.
배려심 많고 외향적이고 섬세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남편의 행동이 저를 좀 불편하게 할 적도 있었죠.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깻잎 논쟁 기억하시나요? 한참 많은 사람들이 논란이라고 했었던 그 깻잎 논쟁 말입니다. 제가 그런 일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 남편 덕에 겪었었네요. 깻잎 논쟁이 좀 유치하긴 한데 이거 은근 신경 쓰이는 부분이거든요.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내 배우자가 혹은 내 연인이 내가 보는 앞에서 다른 이성이 깻잎을 못 떼서 낑낑거리는 걸 자연스럽게 떼어준다? 이거 어떨 것 같으신가요? 이거는 깻잎을 떼어주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전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내 배우자나 내 연인이 그 다른 이성이 식사하는 모습을 계속 신경 썼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이 많았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걸 제 남편이 했고요. 깻잎은 참 떼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괜히 젓가락 걷지만 하고요. 어머, 다정다하셔라. 감사해요. 제가 젓가락질이 좀 서툴기도 해서 깻잎 먹을 때 유독 버벅거리거든요. 감사해요. 남편은 안에서나 밖에서나 참 사람이 둥글둥글하게 자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정도껏이 참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남편은 이따금 그 정도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런 일이 벌어졌었죠. 저희는 다른 부부들하고 부부 동반 모임도 많이 가졌었어요. 사실 저는 원래부터 부드러운 사람은 아니었던 터라 경계심이라는 게 좀 남아 있었죠. 그래서 그랬을까요? 부부 동반 모임을 하는 사람들 중에 유독 거슬리는 여자가 한 명 있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부부 동반 모임에 참여한 다른 아내분들도 그 여자를 좀 안 좋아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떤 식이냐면 좀 과할 정도로 남의 집 남편들한테 터치를 한다고 할까요? 이야기하거나 웃으면서 상대방 많이 터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는 굳이 저렇게까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 남편 빼고 다른 집 남편들한테 그렇게 추근덕거렸어요. 그렇게 제가 예의주시하며 경계를 하고 있는데 저희 남편이 그 여자 새우 껍질을 까준 겁니다. 거기서 제가 펑 하고 터진 거였죠. 물론 제가 그걸 보자마자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남편이 다른 분들 수저도 다 놔주고 음료 필요하시냐 하면서 음료도 대신 시켜주고 그랬거든요. 제가 터진 결정적인 이유는 그 문제의 여자가 내뱉은 그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저를 먼저 건드렸거든요. 에이, 주호 씨, 선아 씨는 새우 껍질 째로도 먹게 생겼는데 뭘 까줘요? 전화 좀 까주세요. 우리 남편은 이런 거 안 해줘서. 저런 식으로 저를 건드리는 것이었어요. 제가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참지 않고 바로 한 방 먹였습니다. 정말로 저런 여우 같은 여자들이 저는 정말 싫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손에 들린 물을 쫙 하고 끼얹고 싶었지만 참는 자가 이기는 거다 하며 화를 숨겨두고 아무렇지 않은 척 이야기를 했어요. 그 여자가 생각하는 자신의 치부를 건들면서 말이에요. 껍질을요? 어머머,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그나저나 이건 좀 반전이다. 저는 유라 씨는 새우 대가리도 안 떼고 껍질째 대가리부터 씹어 먹을 줄 알았거든요. 아유, 그리고 우리 남편한테 까달라고 하는 건 유라 씨가 성훈 씨 무시하는 거지. 저렇게 살살 웃으면서 네가 말한 그 껍데기에 나는 대가리로 응수하마 하면서 맞대응을 해줬어요. 아니,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그 여자 남편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지 와이프가 저러고 다니면 그걸 자기가 나서서 제재를 해야지. 호구마냥 소주잔만 홀짝홀짝 들이켜고 있는데 목구멍 끝까지 야 이 등신아 라는 말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 여시 같은 여자의 남편이라는 남자에 대해서 저희 남편도 말을 했었는데 여자한테 제대로 호구 잡혀서 퐁퐁남 노릇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퐁퐁남 좀 낯선 단어죠. 저 말을 저도 이번에 알게 된 건데 말 그대로 꽃뱀한테 당하는 남자들 모습 그 자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돈을 아주 갖다 바치면서도 자기네들이 무슨 대우를 받는지 모르는 상황에 놓인 그런 사람들을 말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아내한테 퐁퐁남 노릇당하면서도 뭐라 제대로 말도 못하고 있는 그 집 남편을 보자니 그저 답답했어요. 제가 저리 말하니 그 여시 같은 여자 얼굴이 확 붉어지더라고요.
저는 승리를 확신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남편을 믿기도 했고요. 솔직히 저는 제가 저렇게 하고 나면 남편이 어련히 눈치채고 안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요? 제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오니까 남편이 그 여자 새우를 가지고 있더라니까요. 아마마, 확실히 주호 씨는 손님이 좋으신 것 같아요. 선아 씨가 주호 씨가 너무 멋있고 하니까 불안불안하기는 한가 봐요. 아까 저 경계하시는 것 같던데 혹시 주호 씨가 집에 가서 제 얘기 막 선아 씨 앞에서 한 거 아니에요? 예? 아유, 아니에요. 제가 왜 유라 씨 얘기를 하겠어요? 어머머, 부끄러워하시는 거예요, 지금? 부끄러워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인가 보네. 내가 정말 미치겠다. 미치겠다가 아니라 그냥 미친년 아닌가요? 저 정신 나간 여신년은 제 남편 옆에서 젓가락 하나도 들 힘이 없다는 것처럼 개처럼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고 아주 지랄병을 떨고 있었습니다. 다른 부부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여간 불편해하고 제 눈치를 봤죠. 저는 그 자리에서 그 여자가 아닌 그 여자 남편을 조졌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성훈 씨? 예? 저는 그냥 술 마시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왜 그냥 술만 드시고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성훈 씨, 제가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성훈 씨가 이렇게 가만히 계시는 게 정말 아닌 것 같네요. 댁에서 얼마나 둘이 대화를 안 하고 부부 사이가 어색하면 성훈 씨 와이프가 남의 남편들한테 추근덕거리면서 저러고 있겠어요. 제가 저런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걸 남편도 그 누구도 몰랐을 거예요. 남편은 제가 하는 발언에 화들짝 놀라서 당신 것도 까놓으려고 했다며 저한테 헐레벌떡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새우 껍질을 못 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당신이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지 않아? 여보, 당신 이거는 거의 병이야. 유라 씨가 손이 없어 입이 없어. 손으로 못 가겠으면 저 여자가 자기 남편한테 까달라고 하는 게 정상인 거 아니야? 그걸 당신이 굳이? 당신 여기 자원봉사하러 왔어? 무슨 독거노인 끼니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어머, 선아 씨,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나 들으라고 일부러 그렇게 말하는 거죠? 뭐요? 독거노인? 어머, 말을 왜 그렇게 해요? 아니, 서로 좀 도와줄 수 있는 거지. 저랑 그 여자가 언쟁을 하게 되었는데 다른 부부들이 제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여시 같은 여자한테 말입니다. 솔직히 자기들이 보기에도 선 넘었다. 남편도 있는 여자가 대체 왜 그러는 거냐 하면서 말입니다. 그 여자나 그 여자 남편이나 얼굴이 시뻘개졌었어요. 저는 그 분위기 그대로 이어서 활용 점정을 찍었지요. 유라 씨가 이런 걸 몰라서 내가 알려주는 건데 이건 서로 상호 간에 예의가 없는 거예요. 유라 씨가 한 행동이 얼마나 예의 없는 행동인 줄 알아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저는 저렇게 딱 잘라 말했어요. 어머머, 그랬더니 대뜸 그 여시 같은 여자 남편이 우는 게 아니겠어요? 자기도 자기 와이프가 감당이 안 된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술을 혼자서 얼마나 홀짝거린 건지 아주 그냥 대성통곡을 하면서 엉엉 울더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게 뭔 줄 아세요? 그렇게 제가 쏘아 올린 공이 엄청난 여파를 낳았다는 것이었어요. 그 두 사람 결국은 이혼을 하더라고요. 이 여자가 이 남자 저 남자 너무 추근덕거리는 바람에 그 남편이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선언해버린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 여자 딱 그래 보였잖아. 내가 우리 남편이 성훈 씨랑 통화하는 내용 들은 건데 그 여자 이미 바람나서 다른 남자 애까지 가졌다더라니까. 내가 남사스러워서 모른 척 하려다가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자기한테 말해주는 거야. 하여간 성훈 씨만 결혼 생활 내내 개고생한 거지 뭐. 역시나 하는 행동 보면 딱 답 나온다고 여시 같은 여자가 딱 여시 같은 짓 한 거 아니겠어요? 남편도 그렇게 그쪽 부부가 이혼을 하고 나니 그날 제가 왜 난리를 쳤었는지 알았다면서 저한테 앞으로는 정말 그런 일 없게 하겠다고 약속에 약속을 거듭했었습니다. 이렇듯 너무 배려심이 많고 친절한 남편은 다른 의미로 저를 속상하게 했었네요. 하지만 그것 빼고는 모든 게 다 완벽했으면 좋으련만 그것도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도대체가 인생 순탄하게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인가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라니, 응? 갑자기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게 말이 되는 일이야?
너는 여태껏 몸을 어떻게 챙긴 거야? 집안의 기둥이라는 놈이 몸 관리를 그렇게 못해? 아휴. 남편은 급격히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갑자기 말이죠. 무슨 이유 때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신장 기능이 저하되더니 신장 투석까지 받게 되었어요. 저는 물론이고 시부모님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남편의 건강 악화 소식에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그래, 신장 이식 수술까지 안 가는 게 어디냐. 이것에 감사하자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저희 부부는 그래도 서로 힘을 내보자고 했어요. 절망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은 언제나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신장 투석 단계로는 택도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결국은 신장 이식 수술을 해야 한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죠. 선생님,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저희도 알아보니까 이식받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는 글이 워낙에 많아서요. 꼭 자식이나 가족 형제가 줘야만 이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말인데 혹시 검사를 진행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검사 결과가 좋아서 이식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 해도 이식을 해주고 나시면 건강이 이전과 같지는 않다는 단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저는 남편의 신장 이식 수술을 듣고서 제가 아픈 것처럼 무너졌었어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결국은 뻔한 댓글이 달린 지식인 글을 뒤적거려 보고 신장 이식 수술의 단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말 수도 없는 의학 정보를 알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쳤었죠. 하지만 뭐 의료 전문인도 아닌 저한테 답이 있을 리 있었겠습니까? 결국은 뜬 눈으로 병원 진료 예약날 찾아가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내 남편 좀 살려달라 한참을 오열했네요. 그런 저를 겨우 진정시킨 의사는 신장 이식대기를 할 것인지 가족 간에 검사를 해볼 것인지 묻더라고요. 저는 두말할 거 없이 당장에 제가 제 신장을 남편에게 줄 수 있는지 검사를 해보겠다고 했어요. 남편도 자기 목숨 앞에서는 저한테 미안해하면서도 제가 검사를 하는 걸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연신해댔어요. 아이고 지겨워라. 여보, 나 건강하고 당신 아프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안 그래? 나 건강해. 건강한 사람이 덜 건강한 사람한테 건강 좀 나눠주는 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신은 아니랬을까 봐? 당신은 나 아프다고 하면 더 할 사람이야. 그걸 내가 몰라? 나야 당연히 당신한테 다 내주겠다고 달려드는데 그래도 당신은 여자고 몸도 약해질 텐데 내가 당신 몸 약하게 만들고서 어떻게 잘 살아? 어머머. 하여간 당신 요즘 드라마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야? 됐어. 감성은 나중에 젖든가 하고 지금은 당신 건강이 먼저야. 나는 당신 건강이 가장 먼저라고. 저는 저 말이 정말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남편도 저 때 했던 말이 진심이었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죠. 나름 골 때리는 상황으로 말입니다. 어쨌든 저는 저 때 저 말이 100% 진심이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게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꿈꿔온 그리고 제가 바라는 인생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주저하지 않고 당장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남편한테 너무 적합한 사람이라는 소식도 듣게 되었죠. 제가 신장 이식에 동의만 해준다면 당장에 수술날을 잡아도 될 만큼 제 신장이 이식 성공률이 제일 좋을 거라고 하는데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게 뭐라고 남편이나 저나 눈물 그렁그렁해서는 서로 손 꼭 잡고 둘 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네요. 그러면서 우리는 천생연분이 맞나보다 우스갯소리도 했고요. 남편이며 시부모님은 저한테 정말 고맙다고 저를 붙잡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아우, 내가 못 살아 정말. 우리 정신의 사람들은 어째 이리 눈물이 많으신가 몰라. 아버님, 그만 우세요. 네? 좋은 소식이잖아요. 어머님도 그만 우시고요. 남들이 보면 초상난 줄 알겠어요. 그만 우세요. 아이고, 내가 무슨 덕을 쌓았다고 선한 옷처럼 착하디 착한 애를 며느리로 들였을까? 아가, 정말 고맙고 정말 미안하다.
저는 남편도 남편인데 저희 시부모님을 정말 좋아했어요. 어릴 적 받지 못했던 부모에 대한 사랑을 내가 시부모님인 이분들을 만나서 그 사랑 다 받으려고 내가 그렇게 살았었나 싶을 만큼 저는 정말로 시부모님을 좋아했습니다. 그 두 분 정말 좋은 분들이세요. 제가 신장이식을 하겠다고 했을 때 심지어 우리 시어머니는 저한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셨었죠.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입니다. 아유, 아가, 나는 너 걱정이 돼서 그런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네 안에 있던 거를 그렇게 떼어주고 나면은 네가 얼마나 힘들겠어. 저는 그런 시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했었어요. 내가 내 몸만 생각하자고 이걸 안 하면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이랑 있을 시간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둘 다 반쪽짜리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수술 당일이 되었어요. 솔직히 안 무섭고 안 떨릴 줄 알았는데 생각 외로 되게 무섭더라고요. 혹시나 내가 이 수술을 하고 나서 눈을 못 뜨면 어찌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수술을 받다가 마취가 깨면 어찌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그게 되게 무섭더군요. 하지만 이미 상황은 주어졌고 나는 그 공간에 남편과 함께 있으니 마음을 차분히 갖기로 했어요. 남편을 위해서도 제가 차분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죠. 여보, 걱정하지 마. 우리 잠깐만 자다가 나오면 다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 당신이랑 나랑 둘 다 멀쩡히 잘 나올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자. 알겠지? 선아야, 내가 당신한테 정말 미안하다.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 내가 그 소리 그만하라고 했지? 그런 소리 하지 좀 말라니까. 당신은 나한테 뭘 그렇게 죄를 지었다고 나한테 미안하다는 소리밖에 안 해. 상황상 남편이 저보다 먼저 수술 준비에 들어갔었어요. 남편은 이전에 다리 수술을 했을 때 마취가 잘 안 되고 심지어 중간에 마취가 살짝 풀리는 바람에 여간 고생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저보다 1시간가량 먼저 준비에 들어가게 되었었죠. 남편은 한참을 저한테 미안하다, 미안하다 소리만 해댔어요. 나한테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미안하다고 해? 라고 묻는 저의 말에 눈물만 흘리던 남편. 그 눈물의 의미를 저는 몰랐네요. 그렇게 남편이 먼저 수술 준비에 들어가고 시간이 지나서 저희는 다시 재회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마취가 아직 다 안 풀렸는지 뭐라 중얼거리더군요. 그런데 저는 중얼중얼거리는 남편의 그 말을 제대로 듣고 온몸에 소름이 쫙 돋고야 말았습니다. 정말 소름이 쫙 끼쳤어요. 이제 병원 나가게 되면 형숙이랑 살 거야. 영수가 내가 이혼 서류도 다 해놨어. 오빠가 늦어져서 미안해. 혹시 여러분도 헛웃음이 나오셨나요? 그랬다면 저희는 어찌 보면 같은 감정을 느꼈을 수도 있겠네요. 저도 그랬거든요. 남편의 저 말을 듣고서 배신감, 어이없음, 부정하고 싶은 마음. 그 모든 게 한 번에 몰아닥쳤어요. 하지만 열이 받았죠. 그것도 아주 많이 말입니다. 저는 남편이 마취가 깨어나는 동안 남편 핸드폰을 샅샅이 뒤졌어요. 워낙에 서로를 믿었기에 한 번도 서로 핸드폰을 본다거나 한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예외잖아요. 남편이 하는 그 개소리를 제가 들었으니 그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져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영수가, 아유, 우리 영숙이 오빠가 미안해. 오빠 믿어줘서 고마워. 사랑해. 이 망할 놈, 이 미친 인간이. 제가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와중에도 이 미친놈이 마냥 계속해서 중얼거리며 그놈의 영숙이를 찾는 남편을 보는데 정말 묵사발을 만들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내가 왜 정작 남편 핸드폰을 보지 않았을까 싶더군요. 남편 핸드폰에는 떡하니 영숙이라는 이름이 연락처에 있었어요.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다만 저는 남편 핸드폰에 저장된 영숙이라는 그 여자 연락처를 제 핸드폰에 옮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뒤졌어요. 남편 폰 갤러리 숨기기 기능 폴더에 있는 사진까지 보았거든요. 거기에 그 여자랑 남편이 누가 봐도 사랑하는 연인 혹은 부부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수많은 곳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말하기 민망한 사진까지도 말입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 더러운 사진도 제 핸드폰으로 다 옮겼네요. 그리고 눈에 불을 켠 채로 남편이 마취해서 깨어나기만을 기다렸어요. 여보, 선아야, 우리 둘 다 잘 나왔네. 우리 수술 잘 된 거래. 당신 괜찮아?
여보, 내가 미안해. 나 당신한테 정말 너무 미안한 마음뿐이야. 정말 고마워, 여보. 내가 미안해. 그리고 잠시 후 남편이 정신을 차렸죠. 그 뻔뻔한 인간 정신 차리고 나서 저를 보더니 당신 덕에 살았다고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또 하는데 그때는 제가 정확히 알았죠. 그놈이 왜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그토록 많이 했는지 말입니다. 저는 개소리를 찌꺼리면서 자기 정신 차렸다고 나불거리는 남편에게 한마디를 해줬어요. 그래, 당신 마취하고서 잘 자다가 일어났니? 있잖아, 나 마음이 바뀌었어. 당신 그년한테 신장 달라고 해. 뭐?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둘이 수술 잘 받고 나온 거야, 지금. 당신은 아직 마취가 덜 풀린 거 아니야? 지랄 똥 싸라, 어? 야, 등신아, 나 너한테 신장 안 줬어. 나 너한테 신장 안 줬다고. 다시 말해줘? 나 너한테 신장 안 줬고 앞으로도 너 같은 인간 쓰레기한테 신장은커녕 내 머리칼 하나라도 안 줄 거야. 알아? 어잉?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시죠? 하지만 저는 이미 앞에서부터 여러분한테 조금씩 힌트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 힌트는 바로 제가 남편 핸드폰을 뒤졌다는 점, 남편이 마취해서 깨어나기를 한참이나 옆에서 기다렸다는 점이었어요. 남편과 같이 수술을 했다면 저도 마취해서 깨어나느라 정신이 없어야 하는데 제가 언제 깨서 남편 마취 풀리는 걸 지켜보고 남편 핸드폰까지 뒤적거렸겠어요. 이 정도 힌트 기억하시죠? 맞아요. 저는 정말로 실제로 남편에게 신장 이식을 해주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날 수술을 하려고 준비는 다 마친 상태인 건 맞았어요. 하지만 수술을 하지 못했죠. 남편은 이미 마취에 들어가 있었고 저도 준비를 하려고 베드에 누워서 기다리는데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난리가 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웬 여자의 고성이 들리더라고요. 너 미쳤니? 너 우리 아빠 덕에 의사 되어놓고서는 아이고, 너 여자 그리고 다니려고 의사한 거냐? 야, 내가 너를 몇 번이나 더 봐줘야 하는데 이 인간아, 하다 조카뻘 되는 애랑 여보자기하고 있어? 네가 제정신이야? 인연 어딨어? 인연 나오라고 그래? 아이고, 그날 아침 의사 선생님이 수술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의사 선생님에게 달려들었던 것이었어요. 그걸 제가 정확히 봤거든요. 아주 적나라하게 말입니다. 그 의사가 저와 남편이 있는 그곳 수술 대기실로 자동문 열고 들어오려다가 자기 와이프한테 머리채 잡혀서 뒤로 나자빠지는 걸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난장판 되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의사 선생님 자기 와이프한테 바람 피우는 거 들킨 모양이더라고요. 심지어는 남편이랑 저 신장이식 수술을 하는 수술방에 함께 들어오기로 했던 그 마취과 의사랑 바람이 난 것이었어요. 사모님, 잠시만요. 여기 저희 지금 엄연히 일을 하는 직장입니다. 이러시면 안 되죠. 안 돼? 뭐가 안 돼? 야, 가정 있는 남자랑 바람까지 피운 년이 뭐가 안 된다는 건데? 안 되는 건 다른 일이 아니라 너희 두 연놈이 한 개짓거리겠지. 저희 남편이랑 저의 신장이식 수술을 담당하는 주요 인물들이 그 난리가 났으니 그날 수술은 캔슬이 나고 만 것이었어요. 제가 살다 의사가 바람나서 수술 취소되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었는데 심지어 그걸 제가 겪었으니 당황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화를 내고 난리 났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람 생명과 건강이 직결된 문제인데 의료인이 사적인 생활로 피해를 보다뇨?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저도 뭐 일반적으로 건강검진하러 갔는데 저런 일을 겪었다? 뭐 그러면 에이, 똥 밟았다 하고 말았을 거예요. 다음 주에 오던지 하자. 이러고서 아무렇지 않게 넘겼겠죠. 하지만 신장 이식이라는 큰 수술이니 저도 난리를 쳤었어요. 이게 지금 말이 돼요? 당장 건강 안 좋아서 수술해야 하는 환자가 있는데 심지어 마취까지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솔직히 맞는 말이잖아요. 보호자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고 분노가 치밀었겠어요. 그런데 그때 그 의사랑 그 의사 와이프한테 제가 나중 가서는 너무너무 고맙다고 생각이 들 줄이야. 참네. 아마 그때 의사 와이프가 쫓아와서 깽판치지 않고 수술이 취소되지 않았으면
조강지쳐 버려두고서 신장만 똑 떼가는 놈한테 순식간에 이혼당했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얼마나 다행인 일이에요. 아무튼 다시 남편 놈이 저의 이야기를 듣고 아닌 밤중에 홍두깨로 일을 당한 순간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년한테 신장 달라 해 라고 하는 저의 말을 들은 남편은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어요. 환자복 입고 아주 푹 자서 퉁퉁 부은 얼굴로 말입니다. 저는 정신 차린 남편 놈한테 제가 본 그 추악한 것들을 사사삭 내밀었어요. 제가 남편 놈 핸드폰에서 본 사진이며 메시지 내용을 그 인간 눈앞에 갖다 보여줬죠. 그리고는 제가 마치 그 여자랑 통화를 한 것처럼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제 나름대로의 작전이었죠.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더라? 당신은 어떠니? 당신도 나한테 미안해? 미안해. 여보, 그런데 내가 당신한테 일부러 숨기려고 했던 건 아니야. 내가 말을 하려고 했었고, 당신한테도 정말 미안하지만 내가 진짜 사랑을 만났다고 이만 헤어지자고 당신한테 정식으로 이야기를 하려 했는데. 무슨 보고서 제출하는 거니? 뭐? 정식으로? 당신이 나한테 정말 미안했으면 그년이랑 정리를 했었어야지. 뭐? 진정한 사랑? 어떻게 불륜 저지르는 연놈들은 다 그딴 소리를 한다니? 내가 당신한테 얘기하지 않았어? 내 아빠라는 사람 술집 여자들 끼고 집에 들어올 때마다 나한테 그랬었어. 아빠가 정말 사랑하는 언니니까 엄마라고 하라고. 나 그게 너무 싫었다고. 제가 남편의 바람이 정말 속상하고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그 사람이 저의 모든 어린 시절 상처를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에,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가장 싫어하고 상처받았던 짓을 똑같이 했기에 그게 더욱더 충격적이고 가슴이 찢어질 듯한 아픔으로 다가왔었어요. 저는 터져나올 것 같은 눈물을 꾹꾹 눌러 담으며 이야기했죠. 정말 그런 사람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싶진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해, 여보. 내가 정말 당신한테 큰 상처 준 거 알아. 그런데 여보,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게 그게 어떻게 이성적으로 판단이 드는 건 아니잖아. 와, 당신 말 참 잘한다.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니? 그래, 네 말대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는 인간이, 다 아는 그 망할 인간이 당신이야. 그런데 당신이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해? 그래, 이혼하자. 그렇게 진정한 사랑 만났으면 그 사랑한테 신장이고 된장이고 다 달라고 해. 알겠니? 저는 그렇게 그 인간한테 쏘아붙이고서 그 자리를 벗어나왔어요. 그리고서는 바로 이혼 준비에 돌입을 했죠. 참 서럽더군요. 나라는 인간은 사랑을 받을 수 없게 태어난 사람인가 싶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 당시에는 감정이 정말 격할 대로 격해져서 이렇게 외로운 인생 무슨 소용인가 싶어 정말로 안 좋은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상한 마음을 말할 곳이 제가 어디 있겠어요. 친정엄마는 이미 연락이 끊긴 지 오래. 아빠라는 사람 역시 모르쇠로 지냈으니 그렇다고 친구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결국 제가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시어머니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참 용감했던 것 같아요. 당신 아들이 외도를 저질러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라는 말을 엉엉 울면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 그런 저의 전화를 따뜻하게, 그리고 당신이 더 마음 아파하며 받아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전하는 이야기와 제가 보낸 사진을 보시고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을 하지 못하셨었죠. 직접 얼굴을 보는 것도 아닌 전화로 서로를 대하고 있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울고 계시다는 걸 말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던 시어머니는 저에게 겨우 말씀을 하셨어요. 아가, 그 이혼해라. 내가 그놈 잘못 키워서 정말 미안하다. 내 딸 같은 너한테 그런 녀석이랑 같이 살라는 말 나는 못해. 너 수술 안 된 것도 다행이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어머니,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 제가 그 애한테 뭐를 얼마나 못했길래 그 사람이 저를 두고서 그랬을까요? 어머니, 저요 정말로 그 사람 사랑했어요. 그 사람 사랑해서 내 간이고 심장이고 다 내어줄 만큼 정말 사랑했는데. 저는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엉엉 우시면서 저한테 연신 사과를 하셨죠. 자식 잘못 키워서 미안하다 하시며 우시고,
저는 시어머니한테 제가 어머니 아들한테 신장 안 주고 이혼한다. 어머님 입장에서는 자식 목숨 소중하실 텐데 어머니 속상하게 해드려 죄송하다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모든 가족들이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후에 저는 이혼 준비를 마저 했어요. 남편은 저한테 이혼을 하지 말자, 신장을 달라 이런 소리는 입 밖에 꺼내지도 못했죠. 정말 말 그대로 나 죽었어 하고 제가 내미는 이혼 소장만 기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의 상간녀가 저한테 감히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상간녀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제 남편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고요? 만나도 저런 거지 같은 년을 만났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사람 핸드폰에서 그쪽 연락처 알아냈었어요. 신장 안 줬죠? 앞으로도 안 줄 거고요. 그래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요. 나 같아도 그런 인간한테 신장 안 내주지. 와이프 두고 바람 피운 인간한테? 그런 인간한테는 뭐를 준다기보다는 어떻게든 더 받아오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상간녀는 저런 말을 하면서 저한테 이상한 소리를 해댔어요. 절대로 그 사람 용서하지도 말고 신장 이식도 해주지 말라는 말을 연신 강조해서 해댔죠. 그러면서 저한테 은근히 묻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사람 앞으로 보험 얼마나 들어 있어요? 아니, 뭐 종류도 다 다를 테고 금액도 다를 테니까 얼마나 들어 있어요? 그 사람 앞으로 보험이 얼마나 있냐고 묻는 상간녀의 그 말. 저는 그 말을 듣고 거기서 딱 감이 왔죠. 아, 이 여자는 남편을 통해서 돈을 얻으려는 심상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저는 상간녀가 물어오는 질문에 아무 대답 안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정말로 상대할 가치가 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는 남편 놈한테 제가 녹음한 그 통화 내용을 들려줬지요. 상간녀가 전화를 걸어와서 자기 정체를 밝힌 순간부터 저는 그 통화를 녹음했거든요. 통화 녹음 내용을 들은 남편은 충격에 휩싸인 듯 했습니다. 그 아픈 얼굴이 더 사색이 되었거든요. 저는 그 사람을 보며 한심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참 대단한 사랑이다. 그렇지. 그래, 나랑 이혼하고 이 여자랑 재혼해서 이 여자 통장이나 두둑히 불려줘. 진정한 사랑이라며? 그럼 당신 세상 뜬 대가로 이 여자가 통장 잔고 채우면 되는 거네? 안 그래? 당신 보험 많이 들어놔라. 그게 당신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여자 위한 거지. 안 그러니? 그리고서 저는 남편한테 제가 먼저 작성한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혼하자고 말이에요. 나 이거 당신 때문에 우는 거 아니니까 혹여나 조금이라도 착각하지 마. 알겠어? 나 정말로 당신이랑 이혼하려고 마음먹었고 이미 우리 재산 어떻게 나눌지도 내가 다 알아놨으니까 그런 줄 알아. 쓸데없는 소리 할 생각도 하지 말고 도장이나 찍어. 정말 울고 싶지 않았는데 저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면서 결국 눈물을 보이고 말았어요. 하늘의 맹세컨대 그 사람과 헤어지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제 나는 가족이 없구나. 나는 외로운 인생을 안고 태어난 사람이구나 라는 그 현실이 확인되는 것 같아서 그 서러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제 앞에 무릎을 꿇고서 진심 어린 사죄를 했죠. 하지만 이미 늦었잖아요. 너무 늦어버린걸요. 당신 정말 너무 늦었다. 안 그래? 당신이 왜 늦었는 줄 알아? 당신이 나한테 사과하는 게 늦었다는 게 아니라 당신한테는 얼마든지 그 여자랑 정리할 기회가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 기회를 당신이 날린 거고 당신이 그 여자랑 정리했으면 당신도 건강 되찾았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당신한테 신장 이식해주고 우리 둘이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야. 아니야? 맞아. 다 내가 잘못한 거고 내가 멍청한 놈이 탓이지. 선아야,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너한테 정말 할 말이 없다. 정말로 미안해. 그러게 미안할 짓을 왜 했어? 왜? 당신은 다 알고 있었잖아. 내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내가 얼마나 당신이랑 결혼하고 나서 행복했었는지. 그거 알아? 나는 지금 세상에서 내가 살아온 인생 중에 지금이 가장 불행하고 끔찍해. 고맙다. 내 인생이 이렇게 거지 같다는 거 알게 해줘서. 저는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는 그 순간마저도 참 내 인생 서럽다는 생각에 눈물이 많이 났었습니다. 그 법원을 나오고 나면 시부모님도 저한테는 남이 되는 건데
그래서 판결을 받고 나서 법원을 나서질 못하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엄마 아빠라고 엉엉 울면서 소리치면서 말입니다. 너무 괴로웠고 정말 마음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네요. 하지만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결혼 생활을 쭉 이어한다는 건 지옥이 될 거라는 걸 알았기에 그 인연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 남편이 된 그 사람은 현재도 신장이식 대기 명단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신세라고 하더라고요. 그 상간녀랑은 어떻게 잘 되었냐고요? 그럴 리가요. 상간녀랑 잘 되었으면 신장이식 되기를 그렇게 처량하게 기다리고 있겠어요? 전 남편의 진정한 사랑이라고 나타났던 그 여자는 전 남편이 빈털터리에 환자가 된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났다고 하더군요. 불륜이 정말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했다는 그 자체가 저는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감사해요. 힘든 이야기였을 텐데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요. 뭐를 감사하기는 감사해. 당연히 너한테 해줄 수 있는 이야기지. 그래, 밥 잘 챙겨 먹고 건강 늘 조심하고 내가 정말 미안하다. 아유, 어머님이 뭘 미안하다고 그러세요, 자꾸. 저희가 잘 못 살아서 정말 죄송해요. 잘 사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했어야 했는데 이혼을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 모든 소식을 저는 이전 시어머니한테서 들었어요. 이제는 이전 시부모님이 된 그분들에게 제가 정말 가끔, 아주 가끔 연락을 하거든요. 잘 지내시냐고 말입니다. 아마 이전 시어머니가 저한테 저 소식을 전하셨을 때는 당신 아들과 제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조금은 있어서 하셨던 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강조를 했죠. 그 사람과 저는 이혼한 사이라는 걸 나름 어필을 했어요. 주변 지인들은 제게 늘 물었죠. 뭐하러 이전 시댁이랑 이야기를 하냐고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한테 그분들은 부모님이나 다름없는 분들이잖아요. 비록 전 남편과는 헤어졌지만 그분들은 말 그대로 저한테 부모님이나 다름없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이전 시어머니는 저의 전 남편 신장이식을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해외로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씀을 이어서 해주셨어요. 앞으로는 해외에 얼마나 나가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그 뒤로 지금은 연락이 안 돼요. 이것도 인연의 시간이 다 한 거라면 다 한 거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아마 둘 중 하나 아니겠어요? 전 남편이 해외에서 신장이식을 했거나 아니면 뭐 다른 결말이거나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제 인생 평생의 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과 이별을 했고 지금은 제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너 정말 많이 변했다. 응? 내가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너 이혼 막 하고 났을 때 너 그때 얼굴 정말 안 좋았었어. 애가 피골이 상접돼 가지고 나한테 친구는 너 하나고 너한테도 나 하나 아니냐? 야, 친구야. 우리 힘든 거 서로 의지하고 살자. 응? 나는 네가 이렇게 잘 지내게 돼서 정말 너무 좋아. 저의 유일한 친구, 유일한 단짝이 한 명 있거든요. 생각해보니 제가 유일한 가족을 전 남편과 이전 시부모라고 생각했던 거지 고개를 조금만 돌려도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고 얼마든지 더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걸 깨달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죠. 어찌 보면 이전에 저의 삶이 외로웠던 건 제가 저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고 말입니다. 저를 진심으로 바라보고 제 안에 집중하는 요즘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거든요. 저는 오늘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도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해주는 시간을 가져보시라고 말입니다. 그럼 더 건강하고 행복한 마음을 갖게 되실 거예요. 늘 여러분의 행복을 바라며 저는 이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